오빠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도 끝, 화장실 불빛 아래 서 있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수건만 두른 채였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 미안. 몰랐어.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내 눈은 본 걸 다 봐버렸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남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난 아무 일도 없던 척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매일 밤,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죠. 55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매일 밤 그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는 걸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래요. 잠이 얕아진 탓이겠죠. 나이 먹으면 다들 그렇다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혼하고 3년째, 이 침묵에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죠. 주방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골목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저 멀리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형, 잠깐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일주일 전, 동생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급했어요. 무슨 일인데? 내 친구 하나가 집을 잠깐 구하고 있거든. 한 달만, 딱 한 달만 재워줄 수 있어? 내가 용돈도 줄게. 동생한테 부탁받은 게 처음이었죠.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에 빈 방이 2개나 있었으니까요. 그래, 데려와. 근데 누군데? 지연 언니.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야. 착해, 진짜. 걱정 마. 그렇게 지연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를 봤을 때 놀랐어요. 45세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키는 165cm쯤 됐을까요? 몸매는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관리를 잘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미숙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어서 와요. 짐은 많지 않네. 네. 한 달만 있을 거라 간단하게 챙겼어요. 폐 많이 끼칠게요. 폐라니요. 그땐 정말 그냥 손님 한 명 더 온 거라고만 생각했죠. 저녁 식사는 동생이 준비해 왔습니다. 치킨이랑 맥주였어요. 우리 셋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먹었죠. 오빠, 요즘 장사는 어때?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먹고 살 만해. 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게였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빠 혼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건 거였어요. 네. 점원 하나 두기엔 여유가 안 돼서요. 힘드시겠어요. 철물점이면 무거운 것도 많을 텐데.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깊었어요. 그냥 동정하는 시선은 아니었죠. 뭐,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게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미숙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원래 그래. 말에 가시가 좀 있어. 근데 나쁜 뜻은 아니야. 미안해요, 오빠. 제가 좀 직설적이에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복도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지연과 미숙이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어때? 응, 괜찮은데. 조용하고, 이혼하고 완전 사람이 변했어. 원래는 말도 잘하고 그랬거든. 그럴 만도 하지. 남자들은 다 그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럴 만도 하지. 남자들은 다 그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문틈으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오빠, 수건 좀 건네줄 수 있어요? 문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건이요? 네, 제가 깜빡했어요. 세면대 위에 있을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치아가 뿌옇게 흐려졌죠. 여기 있어요. 수건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는데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젖은 손이었어요. 차갑지 않았죠.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김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 나는 황급히 손을 빼고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두근거림은 처음이었죠.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미숙이는 야근이라며 연락이 왔고, 지연은 방에 있는 것 같았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한 캔, 두 캔, 어느새 세 캔을 비웠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오빠, 혼자 드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나온 거였어요.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죠. 속옷 라인이 비쳤습니다. 아, 네. 한잔 하시겠어요? 좋죠. 혼자 마시면 서럽잖아요. 그녀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죠. 오빤 왜 이혼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대답했어요. 글쎄요. 서로 안 맞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은 없어요. 뭔가 있었겠죠.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걸 알게 됐죠. 오빠가 먼저 알았어요? 네. 핸드폰 메시지를 봤어요. 그래서 끝났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로 지쳐서 헤어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맥주를 쭉 들이켰어요. 남자들 참 바보 같아요. 예?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눈치챘어야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오빤 지금도 외로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깊고 더 진했죠. 외롭죠. 당연히. 여자는 안 만나요?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오빠, 나한테 관심 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수건 건네줄 때 오빠 손 떨리는 거 다 느꼈어요. 그녀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아니, 그녀의 숨결이었죠. 나도 외로워요, 오빠.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그녀도 내 목을 감았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뜨겁고 격렬했어요. 소파에서, 복도에서, 결국엔 내 방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숨소리, 신음, 땀 모든 게 뒤섞였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가장 뜨거웠던 밤이었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지연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오빤 착해요. 조심스럽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우린 지금 뭘 한 거예요? 몰라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죄라면 나 혼자만 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만 구겨져 있었어요. 간밤의 흔적이었죠. 거실로 나가니 지연이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잘 잤어요, 오빠? 네.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늘 미숙이 온대요. 저녁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오빠. 그녀는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게에 나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뭘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얼굴이 확 늙으셨네. 혼자 사니까 그렇지. 밥은 제대로 먹어요? 먹죠. 먹고 말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젯밤 이후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니 미숙이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치킨과 피자가 놓여 있었어요. 오빠, 오랜만에 같이 먹자. 그래, 고맙다.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은 태연하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나만 어색했죠. 언니, 여기 생활은 어때? 좋아. 오빠도 잘 챙겨주시고. 진짜, 우리 오빠 무뚝뚝한데 잘해주네. 응, 생각보다 다정해. 지연이 나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미숙이는 못 봤죠. 하지만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빠, 얼굴 왜 그래? 빨개졌어. 아니, 술이 좀 빨리 오른가 봐. 하나밖에 안 마셨잖아. 요즘 주량 떨어진 거 아니야?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미숙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연이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오빠, 긴장했죠?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죠. 들킬 뻔했잖아요. 안 들켜요. 내가 조심할게.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근데 오빠, 어젯밤 생각나요? 그만해요. 미숙이 보면 어떡해요. 안 봐요. 설거지 중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어요. 미숙이는 10시쯤 집에 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집 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오빠, 샤워하고 올게요. 지연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방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죠. 가운만 걸친 채였습니다. 오빠, 자요? 아니요. 그럼 다시 할까요? 그녀는 가운을 벗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다 보이는 상태였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동생이 없는 날이면 매일 밤이었죠. 하지만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우리는 그저 집주인과 손님이었어요. 침대의 뜨거움과 식탁의 침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 그땐 몰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지연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보고 싶었고 가게에 있을 때도 자꾸 생각났죠.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단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자 생겼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인정했어요. 맞아요. 여자가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관계가 생긴 거죠.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뭔가 끓이고 있었어요. 오빠, 일찍 왔네요.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요. 뭐 해요? 된장찌개요. 오빠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숙이한테 들었어요. 오빠 좋아하는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어요. 언니,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안 하면 굶잖아요. 혼자 사셨어요? 네. 남편이랑 헤어진 지 5년 됐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하신 거예요? 네. 근데 오빠랑 비슷해요. 남편이 바람피웠거든요. 네. 아,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웃고 살 수 있잖아요.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나는 그걸 알 수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드라마였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계속 옆에 앉은 그녀만 신경 쓰였죠. 오빠, 나 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 계속 쳐다봤잖아요. TV 보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오빤 안 봐도 돼요? 그녀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미숙이 올 시간 아니에요? 오늘 안 온대요. 약속 있다고. 그럼요? 그녀는 내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허벅지 쪽으로 올라갔어요. 오빠, 참았죠? 네, 나도요. 우리는 그날 밤도 서로를 탐했습니다. 소파에서, 바닥에서, 결국엔 침실까지.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좋아요? 침대에 누워서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물었어요. 좋죠. 얼마나요? 많이요. 구체적으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끝나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미숙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 원래 한 달만 있기로 했잖아요. 연장하면 되죠. 오빠 이거 진심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이에요. 나 지금 언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우린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적어도 난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오빠, 무서워요. 뭐가요? 이렇게 좋아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3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지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괜찮아. 여기 사람들 다 좋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 한 달만 있으면 돼. 그 뒤엔 내가 있는 대로 갈게.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응, 보고 싶어. 나도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야 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남자. 아니면, 사랑해. 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이 안 왔죠. 나 여기서도 누군가 있어. 아주 든든한 사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든든한 사람. 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 물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죠. 오빠, 오늘 얼굴이 안 좋네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못 잤어요. 왜요? 그냥요. 뭔가 고민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민이 산더미였어요. 가게에 나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누구랑 통화한 걸까요? 설마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미숙이가 와 있었습니다. 지연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한 달만 더 있으면 돼? 응. 집 계약이 그때쯤 끝나거든. 그럼 어디로 가? 응. 아직 정하진 않았어.
지연은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오빠 괜찮죠? 한 달 더요?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고마워. 언니가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미숙이가 간 뒤, 지연이 내 방으로 왔습니다. 오빠, 화났어요? 아니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오빠,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젯밤 들었죠? 네.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동생이요. 남동생. 남동생이요? 네. 지방에 있어요. 같이 살자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 질투한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질투 아니에요. 거짓말. 귀여워요, 오빠. 그녀는 내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곤 속삭였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나중엔요?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한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지연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미숙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나 오늘 못 가. 회식이야. 그래, 알았어. 언니 잘 부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랑 둘만 있는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지연이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오빠, 한잔해요. 좋죠.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한 병을 비웠어요. 오빠, 나 여기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떠나야 해요. 왜요?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미숙이한테 미안하잖아요. 미숙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 우리 관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미숙이는 날 죽일 거예요. 그럼 미숙이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오빠가 내 친구랑 자고 있다고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린 처음부터 안 될 사이였어요, 오빠.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요? 외로움이었죠. 서로 채워준 거예요. 난 진심이었어요. 나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진심이라고 다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딱 한 달만 더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한 달. 그 뒤엔요? 그 뒤엔 각자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한 달 더 같이 있다가 헤어지자고요? 오빤 뭘 원하는데요? 나랑 계속 살자고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미숙이가 있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숙이 맨날 미숙이 얘기만 하네요. 당연하죠. 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럼 나는요? 난 뭔데요? 오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오빠, 나 정말 오빠 좋아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오빠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밤 오빠 품에 안기면서도 미숙이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오빠, 우린 이대로 끝이에요. 싫어요. 오빠, 한 달이든 이틀이든 같이 있을 수 있는 만큼만 있어요. 제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내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빠, 문 열어봐. 미숙이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죠.
나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 언니 어디 있어? 방에 있을 텐데. 방에 없어. 나는 복도를 달려 지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없었어요. 짐도 다 사라졌죠. 뭐야, 어디 간 거야? 미숙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화해봐. 안 받아.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미숙아, 오빠, 미안해요. 더는 못 잊겠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미숙이가 편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언니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 몰라, 나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뭔가 있었잖아. 미숙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 설마 언니랑. 뭐, 아니지. 그럴 리 없지?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 좀 해봐. 언니랑 무슨 사이야? 미숙아, 됐어. 말 안 해도 알겠어. 미숙이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친구였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오빠 믿었는데. 언니도 믿었고. 근데 둘이서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랑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최악이다. 둘 다. 미숙이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지연은 떠났습니다. 미숙이도 떠났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거실을 보니 지연이 쓰던 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엔 우리가 함께 마시던 소주병이 있었어요. 나는 그 컵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씻으려다가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지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사라졌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나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떠난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혼했을 때도 안 운 내가, 그날은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이는 연락이 없었고, 지연도 소식이 없었어요. 가게는 평소처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변함없이 왔고, 나는 변함없이 물건을 팔았죠.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이었어요. 미숙아. 오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언니한테 연락 왔어. 미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응.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응. 어디 있대? 말 안 해줬어.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사랑했어? 응. 언니도? 모르겠어. 근데 난 진심이었어. 그럼 왜 보내준 거야? 안 보내줬어. 언니가 간 거야.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너무 화냈어. 괜찮아. 근데 아직도 좀 서운해. 왜 말 안 해줬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그래도 미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진짜 좋았나 봐, 오빠. 응, 나도 알아. 언니 그런 사람 아니거든. 막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왜 떠난 거야? 오빠 때문이겠지. 미안해서. 나한테. 아니, 나한테.
친구 오빠랑 그런 사이 됐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언니 찾을 거야? 찾아도 올까? 모르지. 근데 안 찾을 거야?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찾아서 뭐 하겠어.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왜? 나이도 많고 서로 상처만 줬잖아. 그래도 사랑했잖아. 사랑이 다가 아니야. 미숙아.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래도 후회는 안 해. 후회하긴 해. 근데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 그럼 됐다. 뭐가? 그 순간이 진짜였으면 됐지. 오빤 오래 외로웠잖아. 언니도 그랬고. 나는 미숙이를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고맙다. 미숙아. 뭐가? 이해해줘서. 이해 안 해. 근데 오빠 인생이니까. 미숙이는 일어섰습니다. 나 갈게. 오빠. 밥 잘 챙겨 먹어. 그래. 미숙이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아직도 지연이 쓰던 컵이 있었어요. 나는 그 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어요. 시원했죠. 언니, 어디 있든 행복하세요.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내 여름은 끝났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다가 재만 남긴 여름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제 속에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요. 언젠가 다시 만날까요? 아니면 영영 이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내 가슴 속에 살아있으니까요. 방 안엔 지연이 남기고 간 와인잔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잔에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네요, 언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딘가 그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